안 됩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빈 마당에 떨어졌다. 목검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경태는 완벽했다. 위력은 없었다. 200년을 살아온 용족이 목검 하나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존심. 그딴 건 진작에 산산조각 났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이슬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만 먼 데서 가물거렸다. 용화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수련 3일째. 매일 새벽 명상.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취광도인이 길을 불어넣었을 때는 분명히 느꼈다. 단전에서 퍼지는 열기, 손끝까지 흐르는 기운. 혼자서는 재현할 수 없었다. 단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해가 떠 있었다. 취광도인이 마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뭔가 느껴지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취광도인이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억지로 깨워놓은 거야. 스스로 다루려면 시간이 걸려. 얼마나요? 빠르면 수개월, 느리면 수년. 손이 불끈 쥐어졌다. 수개월, 수년. 그 시간 동안 흑염교가 가만히 있을까? 소소가 방에서 나왔다. 맨발이 차가운 마루 위를 탁탁 밟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공자님. 일어났구나. 소소가 용화의 얼굴을 바라봤다. 고개를 갸웃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밥알이 상 위에 떨어졌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되었다. 취광도인이 낡은 목검을 들었다. 손잡이가 닳아 매끈했다. 수십 년 수련의 흔적이 나무결에 배어 있었다. 확인할 게 있어. 바람이 멈추었다. 풀벌레 소리가 끊겼다. 취광도인이 목검을 휘둘렀다. 한 줄기 파공성이 공기를 갈랐다. 나무집 하나가 검기에 닿는 순간 두 동강이 났다. 따라해, 봐라. 용화는 목검을 받았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거칠게 걸렸다. 취광도인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했다. 손의 위치, 발의 각도, 궤적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검끝이 허공을 갈랐다. 바람조차 일지 않았다. 나무짚이 검 위에 얹혔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소리 없이. 역시 그렇군. 취광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태는 완벽해. 하지만 이력이 없어. 내공이 실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똑같이 했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전에서 기를 끌어올려 검까지 보내는 거야. 단전, 허리, 어깨, 팔, 손목, 검끝.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해. 다시 검을 들었다. 단전에 집중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 같았다. 3번, 5번, 10번. 결과는 같았다. 형태만 완벽할 뿐,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되지 않습니다. 검을 내렸다. 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맞지 않는 건가? 취광도인이 턱을 쓰다듬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주먹이 떨렸다. 200년을 살면서 못하는 것이 없었다. 마법도, 비행도, 변신도. 이 인간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목검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불을 뿜었다. 지금은 나무 한 자루에도 힘을 담지 못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점심때가 되자 취광도인이 밥을 지었다. 쌀밥과 된장찌개, 간단한 나물 반찬. 된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소소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밥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들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계속된 수련 실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소가 바라보았다.
공자님, 밥 안 드세요? 식욕이 없다. 수련이 잘 안 되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소소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공자님, 제가 산채에 잡혀 있을 때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소소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 과거의 고통이 어렴풋이 비쳤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는 거라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요. 공자님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잖아요.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도적들한테서 도망칠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수련이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7살 아이에게 위로를 받다니. 200년을 살아온 용족이 주먹이 무릎 위에서 풀렸다가 다시 쥐어졌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취광도인이 피식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아가씨 말이 맞아. 내공 수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3일 만에 안 된다고 좌절하면 어떡해.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내가 용족이라며? 몇백 년은 사는 종족이잖아. 조급해할 필요 없어. 입이 다물어졌다. 맞는 말이었다. 용족의 수명으로 보면 몇 년은 찰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이었다. 그 겸교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도적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막아주마.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해. 취광도인이 술잔을 들었다. 이 산에 함부로 들어올 놈은 없어.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내 집에 손님 데리고 쳐들어올 놈은 강호에 없어. 잠시 생각했다. 이 노인의 실력은 분명했다. 도적들이 이름만 듣고 도망쳤다. 적어도 이곳에 있는 동안은 안전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숨을 내쉬었다. 조급함이 여전히 꿈틀거렸다. 하지만 억지로 눌러담았다. 이 노인과 아이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소소가 활짝 웃었다. 그래요. 공자님, 힘임. 힘임이 뭐냐? 그냥 기운내라는 말이에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마루 끝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그때 용화는 몰랐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취광도인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일반적인 내공 수련법이 안 통하니까 다른 걸 해보자. 어떤 것입니까? 내 몸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취광도인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며 설명했다. 아까 내가 기를 넣어줬을 때 용화가 반응했잖아. 그 말은 외부 자극에는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자극을 주면 되지. 다른 방식으로. 취광도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용화의 가슴을 밀었다. 강한 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 기가 실려 있었다. 몸이 뒤로 밀려났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맥이 뛰었다. 단전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느껴지나? 네. 뭔가 느껴집니다. 좋아. 그게 용화의 반응이야. 외부에서 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지. 취광도인이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더 강한 기를 실었다. 몸이 휘청거렸다. 가슴에서 더 강한 열기가 솟아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피가 빨라졌다. 단전의 용화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잠에서 깨어나려는 짐승 같았다. 좋아. 이 느낌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기의 흐름이야. 그 감각에 집중했다. 가슴에서 시작된 울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팔과 다리, 손끝과 발끝까지 파문이 번졌다. 아까 검을 휘두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금은 분명히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기의 흐름인가? 마력과는
전혀 달랐다. 마력은 몸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었다. 기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 흘렀다.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강이 있는 것 같았다. 이게 기입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내공의 흐름이야. 평소에는 잠들어 있지만 자극을 받으면 깨어나는 거지. 취광도인이 손을 거두자 울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문제는 이걸 내 스스로 깨우는 거야. 내가 매번 자극해줄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았다. 방금 느낀 감각을 떠올렸다.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파동.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 모든 것을 기억에 새겼다. 용족의 기억력이 그것을 완벽하게 저장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잡고 호흡에 집중했다. 방금 느낀 그 감각을 재현하려 했다.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파동.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다시 시도했다. 역시 안 됐다. 3번, 4번, 5번. 결과는 같았다. 몸속의 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재현이 안 됩니다. 눈을 떴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느낌은 기억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취광도인이 턱을 쓰다듬었다. 응, 그렇군.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니까. 형태는 따라 할 수 있어도 기의 흐름은 따라 할 수 없다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취광도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군. 방법은 있었다. 다만 용화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방에서 나와 마당에 앉았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마당의 흙바닥을 은빛으로 적시고 있었다.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소나무 사이에서 소량이 희미하게 번졌다. 하지만 손가락은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단전에 손을 얹었다. 집중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낮에 분명히 느꼈던 것이 꿈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왜 안 되는 걸까? 형태는 따라 할 수 있는데 기는 왜 따라 할 수 없는 걸까? 똑같이 느꼈는데 왜 재현이 안 되는 걸까? 원래 세계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마법을 사용할 때 노력한 적이 없었다. 원하면 됐다. 불을 뿜고 싶으면 뿜었다.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날았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 세계에서는 달랐다. 아무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 내공, 기.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용화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취광도인이 술병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못 자나? 취광도인이 옆에 앉았다. 술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켰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입을 열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마법은 그냥 쓰면 됐고 힘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겠지. 용족이니까. 이제 와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취광도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20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이처럼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다니.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자존심. 그거 버려라. 자존심 때문에 배움을 거부하면 평생 제자리야. 200년을 살았든 2000년을 살았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인정해야 배울 수 있어. 숨이 찰나 끊겼다.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다. 하지만요. 용족이라서 대단하다고?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그랬겠지. 하지만 여기는 다른 세계야. 과거의 힘은 의미가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해. 할 말을 잃었다.
3일 만에 안 된다고 좌절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야. 인간들은 수십 년을 수련해서 내공을 익혀. 넌 3일 만에 뭘 바라는 거냐? 주먹이 떨렸다. 맞는 말이었다. 자존심. 200년을 살아온 용족의 자존심이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인간들처럼 오랜 시간 수련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당장 결과를 원했다. 달빛이 두 사람 위에 고요히 쌓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아이처럼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취광도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돼.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마당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어제까지는 조급함에 쫓기고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차갑고 깨끗했다. 풀잎 위에 있을 냄새가 어렴풋이 섞여 들었다. 아무것도 느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호흡만 했다.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 과정에 집중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이처럼 받아들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무언가가 느껴졌다. 단전에서 아주 작은 맥이 뛰고 있었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어제까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금은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용화였다. 200년을 잠들어 있던 것이 눈을 떴다. 눈이 번쩍 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 느낌을 느끼기만 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맥동이 조금 더 강해졌다. 느꼈나?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노인이 마루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술병을 든 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아주 조금이지만 느꼈습니다. 좋아. 그게 첫걸음이야. 취광도인이 허허 웃으며 술병을 흔들어 보였다. 오늘 축하주 한잔 해야겠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직 멀었다. 이 작은 떨림을 제대로 다루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첫걸음을 뗐다.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소소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공자님, 됐어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우와, 대단해요. 소소가 달려와 안겼다. 작은 팔로 꽉 껴안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소소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작은 머리카락 사이로 비누 냄새가 났다. 취광도인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간다. 각오해라. 고개를 끄덕였다.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취광도인이 저녁상을 차렸다. 간단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특별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날이었다. 나물 반찬의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주 작은 진전. 하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먹어라. 오늘 고생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에는 밥맛이 있었다. 아침과는 달랐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갔다. 소소가 옆에서 밥을 먹으며 물었다. 공자님, 오늘 뭘 느끼신 거예요? 단전에서 작은 맥동이 느껴졌다.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우와, 신기해요. 저도 나중에 그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취광도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아가씨도 잘하면 배울 수 있지. 무공은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거니까. 정말요? 저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말이야.
소소의 눈이 반짝거렸다.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마당으로 나왔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산봉우리 위로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날아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느낀 그 작은 맥동. 용화라 불리는 힘. 아직은 미약했다. 하지만 이것을 키우면 언젠가 원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 석양빛이 손등 위에서 붉게 물들었다. 200년 동안 당연하게 가졌던 힘을 잃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자존심도 상했고 길이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소소를 지켜야 했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다. 스승님.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취광도인이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왜 그러냐?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광도인이 손을 저었다. 아직 뭘 가르쳐 줬다고. 술병을 한번 흔들었다. 진짜 가르침은 이제부터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돼. 다시 석양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할 것이다. 모레는 내일보다 더.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소소가 마당으로 나와 옆에 섰다. 공자님, 뭐 봐요?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다. 예뻐요. 공자님이 원래 살던 곳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잠시 생각했다. 용족의 동굴에서 바라보던 하늘이 떠올랐다. 구름 위를 날 때 보았던 석양도. 하지만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바라보는 석양은 처음이었다. 비슷한 것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야. 그래요? 예쁘죠? 그래. 예쁘다. 하늘이 붉게, 그리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나무짚을 흔들었다. 소소가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공자님, 내일도 힘내세요. 그래. 힘낼게. 두 사람은 석양이 완전히 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다. 새로운 다짐과 함께 수련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빈 마당에 석양만 길게 누워 있었다. 용화를 느끼기 시작한 용화.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하지만 길을 다루는 것은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취광도인의 지도 아래 본격적인 내공 수련이 시작된다. 그리고 드디어 용화의 신체 특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다음 화. 기의 흐름. 용화. 무림에 떨어지다 -6화끈. -6화완.